평범한 분들을 건물주로 만들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남자 박익현입니다. 포기해야 돼요? 진짜 포기해요? 나 진짜 뭐 한 10억 만들어 건물주 해야 돼요? 아따 진짜 나도 건물주 대불란게. 1억 2억으로 내가 건물주가 될 수 있냐? 진짜 방법이 있을까요? 대표님 포기해야 돼요? 진짜 포기해요? 나 진짜 뭐 한 10억 만들어 건물주 해야 돼요? 그럼 또 건물주 못 되는데 또 10억은 20억이 오를 텐데 나 어떻게 하려고 하면 보인다면서요? 그럼 어떻게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얘기를 좀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기준을 제가 그렇게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는 지금 제가 건물을 바라보고 뭐 투자를 하고 그러면 전 서울만 지금 보고 있어요. 네. 네, 서울만 보고 있고 사실 지방으로 가면 1억, 2억이라도 할 수 있는 건물 있잖아요. 그 기준으로는 좀 그건 뭐 너무 그 다른 영역이니까 하지 말고 서울에 있는 건물을 1억, 2억 갖고 할 수 있을까? 단박에 되는 건 쉽지 않죠. 근데 이제 뭐 조건을 그렇게 따질게요. 이분이 뭐 운영하시는 사업체가 너무 매출도 잘 나고 그렇다. 그럼 또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게 아니라 평범한 분이 한다 그러면 사실 지금 서울에 뭐 경계선 쪽에 있는 것도 일단 좀 제끼고 아주 중심부 뭐 마용성광이니 강남은 좀 너무 힘들고 그나마 있는 그 서울 이렇게 삼각형으로 생겼잖아요. 그래서 중심부를 기준으로 해서 약간 변두리 지역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보면은 그나마 좀 저렴하게 한다 그러면은 한 7, 8억 선 정도에서 들어가 볼 수 있어요. 7, 8억 선 정도에 들어가 볼 수 있고 그래도 요새 그나마 좀 괜찮게 한다면 10억, 12억 정도 선에 시드머니는 들어가야 돼요. 이게 제가 지금 다가구, 다세대 요 기준으로 말씀드리고 약간 뭐 세금적인 문제나 그런 거 결합하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요새 세금이 너무 왔다 갔다 하니까 하는데 1억, 2억으로 단독으로 들어가기는 어려워요. 네. 단독으로 들어가기 어려운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공동으로 전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대표님 어떠세요? 공동투자 해보시니까 장단점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공동투자 관점부터 두 개로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강호동 대표님 같은 경우는 공투로해서 건물을 이제 매입해 가지고서는 어느 정도 쭉 운영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게가 하는 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공동 투자죠. 하나의 건물은 있는데 지분별로 아니면 뭐 등기를 그쵸. 나눈다지 그건 알아서 하는 첫 번째 단계가 있고 네.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건 진짜 사업이거든요. 들어갈 때 자본금이 같이 들어가서 구축을 허물고 신축을 올리면서 매입해서 팔고 나오는 형태예요. 네. 네. 뭐 같이 자기 자본 태워서 그리고 네. 엑시트 같이 하고 나오는 전략이요. 네. 근데 두 가지 다 부동산을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가면은 폭망한다. 절대적으로. 그리고 분명히 공동 투자는 2명이 됐든 3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100명이 됐든 누군가 한 명이 고생하게 돼 있어요. 아하. 100% 누군가 한 명은 고생해요. 근데 지분만 똑같이 나누고 이 사람 고생하고 있잖아요. 불만이 이렇게 생기고 막 서로 쪼개지고 뭐 너 중내 사내하고 이제 소송 걸고 되게 극공감하시는데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공투로 뭐 1번 방법이면 2번 방법이든 공투로 들어가는 돈은 이제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공투로 들어갔는데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뭐 건물 수리 보수 들어가는데 거기서 뭐 비용이 더 들어간다든지 그런 것도 다 내야 되거든요. 그런 거를 건물 투자를 해보신 분이나 그걸 리드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반드시 거기에 껴야 돼요. 반드시 껴야 되고 그리고 이들이 모였을 때 공동투자 계약서를 쓰죠.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 정말 세세하게 다 적어야 돼요. 일어날 수 있는 변수를 갖다가 다 적어놔야 돼요. 왜냐면 막판에 가면요, 뭐 싸우고 어쩌고 해서 다 필요 없고요. 그냥 결국엔 계약이에요. 결국엔 계약이에요. 법으로 가도 결국엔 계약이 우선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걸 알아야죠. 내가 이걸 타면 그냥 끝까지 같이 가는 패에 탄 거예요. 중간에 빠지고 그럴 수도 없는 거예요. 그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공투 들어간다? 전 무조건 하지 말라 그래요. 왜냐면 아까 첫 번째 방식으로 하면 여러 명이 그 자본금을 모아서 샀어요. 가요. 언제 팔 건데? 이거를 계약 조건에 명시해놨으면 됐어요. 이 건물의 가치가 몇 배가 올라오면 판다. 그럼 무조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꼭 그 중에서 그러죠. 난 안 팔 건데, 근데 상관없어. 이건 법으로 해서 할 수 있으니까. 이미 그렇게 공투계약서 썼기 때문에. 썼기 때문에. 명시를 근데 했는데. 이걸 안 썼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누구는 팔고 싶어. 누구는 안 팔고 싶어. 이제 완전히 이게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제.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니까. 네. 그래서 그냥 어차피 팔 물건이면은 기한을 정해 놓는 거예요. 근데 너무 안타깝게도 다음 달에 올라갈 게 너무 뻔히 보여. 그래도 이걸 지켜야 돼요. 그걸 넘어서는 게 계약 관계예요. 그리고 그거를 리드하는 사람은 건물 투자를 해본 사람이 껴야 돼요. 그걸 갖다가. 거기서 근데 그 사람이 막 흔들려 버리면 끝나는 거죠, 이제. 그래서 공동 투자를 할 때는 되게 조심해야 돼요. 근데 좀 바람직한 공동 투자가 있다면 그런 게 있겠죠. 돈만 넣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3층짜리 건물을 하나 뭐 상가 건물, 완전 근생 건물을 세운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3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1층 누가 장사하고 2층, 3층이 다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탄탄해요. 오히려 내가 다른 데다 월세 내느니 여기 들어와서 우리끼리 같이 잘해보자. 이런 건 탄탄해요. 그리고 이거는 아예 집합 건물처럼 구분 등기를 져가지고 이 사람이 팔고 빠지게 하는 것도 해도 가능하죠. 단독 건물로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대신에 근데 보통 사업하시는 분들은 건물 한번 들어가면은 뭐 큰일을 당하지 않는 이상 꽤 오래 가거든요. 5년, 10년 가거든요. 그런 식으로 가는 게 가장 아름다운 케이스. 그리고 공투 그러니까 되게 막 뭐 이렇게 꼭 지인을 아는 사람을 아니 돈 있는 사람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공투를 너무 멀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가족끼리도 할 수 있어요. 이게 저는 제 개인적으로 되게 제일 추천을 드려요, 많이. 왜냐면 실제 사례 중에 하나가 두 자매님이 계셨어요. 나이가 이제 50 넘어가고 자녀분들이 이제 다 컸어요. 근데 두 분 다 서울에 살고 있었는데 서울에 이제 아파트 가격이 한 10억 정도씩 됐는데 이분이 이제 크게 대출이 없고 뺄 거 빼고 하니까 뭐 한 채당 그래도 한 8억 정도의 자본금은 유지를 하실 수 있었단 말이에요. 두 분이 합치면 한 16억이잖아요. 이걸로 당시 이제 마포구 쪽이었는데 제가 차라리 그거 2개 합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두 분 같이 건물 한번 세워보시라고. 근데 이 두 분 다 뭐 딱히 직업이 있으신 것도 아니고 연금 받아서 생활하시는데 거기다가 투자를 한 거죠. 그래서 1층은 상가, 2층, 3층, 4층은 이제 주거용인 이제 상가 주택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맨 위층에는 언니, 여기 맨 위층에는 동생 이렇게 사는 거죠. 그리고 요 밑에는 누가 사느냐? 자기 아들 때도 이제 결혼했으니까 여기 들어와서 살라고. 근데 이거 공짜로 들어오나요? 아니요, 다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 받아야죠. 뭐 부모라고 못 받게 하고 이런 거 없잖아요. 그렇게 하고 하니까 얘네들은 벌써 집이 생겼잖아요. 되게 안정적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부모님이 이걸 되게 수익률 없이 운영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분들이 투자금은 한 16억 선내했을 때 그때 한 40억? 요 정도 선인데 지금 이게 70억, 80억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어떤 노력을 하셨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 이게 되게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서울 살고 있고 지금 뭐 서울 강남 아파트 가격은 뭐 20억, 30억, 40억 막 이렇게 호가하는데 그 돈을 갖다가 돌릴 수 있다. 돌릴 수 있고 건물을 만약에 해볼 수 있다 그러면 이미 너무 다 드러났잖아요. 아파트 한 채 사는 것보다 건물 한 채 사는 게 가격이 올라가는 가격이 차원이 달라요. 그건 땅 때문에 그래. 땅 때문에. 물론 강남 아파트 되게 살인적으로 잘 올라가지만 제 정확히 기억하는 게 7년 전, 8년 전에 강남 아파트 한 채 정도 살 정도 돈이면 강남 건물은 좀 힘들었지만 서울 웬만한 다른 곳에 건물 살 수 있었단 말이에요. 강남 건물도 살 수 있었어요. 되게 후락한 거. 그러니까. 근데 7년 뒤, 8년 뒤 어떤 결과가 펼쳐졌을까요? 금액 차원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강남 건물이 한 20에서 20억짜리가 한 35억 갔다고 해볼게요. 근데 이때 시드로 해가지고 살 수 있었던 게 한 금액대가 한 10억 정도 투자를 해가지고 30에서 한 35억짜리 당시 했다. 근데 지금 이거 120억이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매입할 때 땅 매입을 할 때 네. 건물 신축이나 리모델링, 대수선 이걸 어떻게 두고 매입하는지 궁금해하시네요. 이거는 진짜 사업이에요. 왜냐면은 같은 땅이에요. 입지 완전히 똑같아요. 공시지가 똑같아요. 구축이 있고 신축이 있어요. 당연히 신축이 비싸겠죠. 그러면 구축을 허물고 신축을 짓는다라고 해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왔을 때 가격 차이가 이 정도 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요 사이가 이걸 이렇게 하기 위해서 뭐가 들어가요? 시간이 들어가고 돈이 들어갈 거예요. 공사를 하고 그러니까. 근데 시간과 돈이 이만큼 들어갔느냐가 아니라
이거보다 훨씬 낮아요. 그럼 나머지는 뭐죠? 마진이에요. 그게 사업이에요. 이걸 부자들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두 번째 방법으로 공동 투자를 했을 때 훨씬 유연하고 훨씬 빠르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의 비밀이 숨어 있어요. 아까 건물 신축이나 대수를 염두에 두고 매입시냐? 네, 맞아요. 이거를 염두에 두고 매입하지 않는 거는 그건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샀다 팔았다 해서 그냥 호재 올랐을 때 아니면 공시지가 올랐을 때 이런 부동산 올랐을 때만 하겠다는 거죠. 그것도 틀린 방법은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건 부동산 하수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부동산을 투자의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으로 가치를 올려서 팔 수 있다. 이건 사업이거든요. 부동산을 사업으로 하는 순간 생각보다 되게 돈을 갖다가 빠르게 벌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되게 쉬워 보일 수 있는데 쉬운 영역은 아니에요. 쉬운 영역은 아닌데 내가 정확하게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아까 얘기하셨던 내가 생각한 것보다 부를 확장하는데 훨씬 더 빨리 늘릴 수 있다는 거죠. 좋습니다. 네. 뭔 연병 났다고 월세 주냐? 대표님도 오늘 배우고 가시죠. 저는 제가 한 일은 오히려 전 기억이 안 나는데 이분들이 더 너무 멋있게 이걸 봐주신 것 같아요. 오늘 나오니까 어떠셨어요? 사실 이제 라이브 방송은 제가 처음 했거든요. 이제 네. 유튜브 여러 다른 방송은 나간 적이 그쵸, 있는데 그쵸. 소통하면서 하니까 더 가까이 계시는 것 같고 그리고 저도 모르게 제가 정말 정확한 걸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또 저도 배우고요. 맞아요. 네, 그냥 아쉽지만 저희 또 멋진 게스트분은 또 대표님 또 내일에 또 희망찬 또 미래를 또 여러분들의 또 나눠주러 가셔야 되니까 이대로 또 아쉽지만 떠나 보낼게요. 다시 한번 와주셔서 박수 한번 주시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여기서 우리 마무리할게요. 이렇게 네. 마무리하시고 자, 또 만나요. 네. 안녕. 만나요.